1995년의 가을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렇게나 날카로운 적이 없었다. 나는 TV를 켜지 않았다. 소리가 있으면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차 소리를 놓칠까봐 복도를 걸어오는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꺼진 TV 화면에 내 실루엣이 비쳐 있었다. 나는 그 화면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그를 위해 차려놓은 저녁상이 놓여 있었다.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다 싶을 때마다 나는 가스불을 켰다. 된장찌개 냄비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마다 이내 불을 껐다. 그렇게 3번을 다시 데웠을까? 처음 한두 번은 물을 조금씩 더 부었다. 3번째는 그냥 불만 켰다. 찌개 속 두부는 국물색이 배어들어 누렇게 변해 있었다. 공기에 닿은 윗부분은 가물어버린 논바닥처럼 딱딱하게 말라 있었다. 식탁 위 삐삐가 한 번 울렸다. 나는 액정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엎어두었다. 새벽 1시 30분. 마침내 현관문에서 느릿한 기계음이 들렸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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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힘겨운 소리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의 공기를 밀어내고 들어온 것은 낡은 코트깃에 밴 차가운 가을 바람과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소주 냄새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현관 불빛이 그의 윤곽을 잠시 드러냈다. 구겨진 양복 어깨, 한쪽으로 기운 넥타이. 아직 안 잤나?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 남편이 던진 첫마디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늦어서 미안하다는 눈짓도 없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다. 현관 센서 등은 잠시 켜졌다가 꺼졌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나는 부엌 냄비를 생각했다. 그날 밤 남편은 옷도 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쓰러졌다. 코를 골기 시작했다. 거실 가득 코 고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홀로 부엌으로 향했다. 형광등을 켜자 하얀 불빛 아래서 차갑게 식어버린 찌개가 드러났다. 그는 5분도 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은 거실까지 길게 뻗어나와 소파 위에서 잠든 남편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한쪽만 벗겨진 구두가 걸려 있었다. 양복바지 무릎개에는 정체 모를 흙먼지가 하얗게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먼지 앞에서 그냥 돌아섰다. 식탁 위에는 3번이나 데워진 찌개가 그 자리에 있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텁텁하고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다. 너무 많이 끓여서 짜질 대로 짜진 국물, 그리고 윗부분이 누렇게 말라버린 두부. 나는 수저를 들어 마른 두부 한 점을 집어먹었다. 차가웠다. 혀끝이 얼얼할 만큼 짰다. 나는 꾸역꾸역 그 두부를 씹어 넘겼다. 목구멍이 따끔거릴 정도로 짠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겨우 숨이 쉬어졌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물소리를 죽이기 위해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틀었다. 사아 하는 낮은 물소리가 거실의 코골이 소리와 뒤섞였다. 그릇을 닦다가 몇 번이고 거실 쪽을 돌아보았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새벽을 단 한순간이라도 기억할까? 설거지를 마친 뒤에도 곧장 침실로 향하지 않았다. 베란다 문을 살며시 열었다. 새벽인데도 멀리 아파트 창문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불빛 아래에도 식은 국물을 내려다보는 여자가 있을까? 베란다 난간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찬바람이 거실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소파에 누운 남편은 몸을 움찔했다. 돌아 누웠다. 나는 그에게 덮어줄 담요를 꺼내려다 멈췄다. 손이 그냥 내려왔다. 결국 담요를 다시 장롱 속에 밀어 넣었다. 거실의 형광등 스위치를 내렸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았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복도 어디선가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다. 또 다른 늦은 귀가인지 이른 출근인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어나 북엇국을 찾을 것이다. 나는 다시 부엌에 서서 불을 켜고 그의 속을 달래줄 국물을 끓이겠지. 나는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 쪽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똑딱, 똑딱. 안방 문을 밀었다. 아침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창살 사이로 스며든 새벽빛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훑어냈다. 눈을 뜨자마자 먼저 들어온 것은 조금 더 비릿하게 변한 냄새와 집안 가득 스며든 묵은 술 냄새였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어제 그 자세 그대로 넥타이만 풀린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지갑과 열쇠꾸러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춥지도 않은 듯 그저 무거운 숙취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다. 발밑에서 열쇠꾸러미가 소리를 냈다. 그래도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어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냄비가 있었다. 된장찌개의 기름막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가스불을 켰다. 파란 불꽃은 냄비 바닥을 달구기 시작했고 찌개가 보글보글 소리를 냈다. 복도에서 이웃집의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이 집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달그락. 일부러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크게 냈다. 잠든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스러우면서도 소파에 누운 그 사람만큼은 제발 이 소리에 눈을 뜨길 바랬다.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다.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거실 벽면을 바라봤다.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부엌으로 걸어왔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밥은 됐나? 밥 달라는 소리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아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국 먹어 속 쓰릴 텐데. 남편은 주춤거리며 식탁 의자에 앉았다. 수저를 든 그의 손등에 붉어진 힘줄을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은 다시 아래로 툭 떨어졌다. 남편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국이 왜 이렇게 짜노? 그 말에 나는 숨을 한꺼번에 내뱉었다. 3번을 데웠으니까 당신 기다리느라
3번을 넘게 불을 켰으니까 짜겠지. 남편은 수저를 든 채 멈칫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김이 올라오는 국구름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똑딱, 똑딱. 미안하다. 아주 작게 식탁 아래로 가라앉을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밥 공기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었다. 1995년의 가을 아침,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짠 국물을 삼켰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 식탁은 조용했다. 그로부터 30해가 흘렀다. 이제 내 곁에 남편은 더 이상 술 냄새가 나지 않는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지도 않는다. 60 중반의 그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소리 없는 TV 화면을 바라본다. 리모컨 옆에는 파스 튜브가 놓여 있다. 소파 팔걸이에는 낡은 안경 케이스가 걸려 있다. 퇴근길에 사던 소주 한 병 대신 이제는 저녁 약봉지가 그의 손을 채운다. 집안은 이제 내가 원하던 대로 늘 조용하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그 시간이 거실 가득 고여 있다. 가끔 그 조용함은 그 밤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누르곤 한다. 어느 저녁이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간을 보는데 혀끝에 닿는 맛이 평소보다 짰다. 아차 싶어 물을 부으려다 그대로 멈춰섰다. 수십 년 전 그 새벽 홀로 삼켰던 그 짠맛이었다. 냄비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스불을 낮췄다. 물을 붓지 않았다. 가스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다. 거실에는 노란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이제는 형광등의 파르스름한 빛 대신 LED 전구를 달았다. 저녁 약봉지가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다. 아직 뜯지 않은 봉지였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남편의 머리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다. 남편이 움찔하며 눈을 떴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가 느릿하게 식탁으로 걸어왔다. 굽은 등과 가늘어진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한때는 그 술 냄새가 그렇게나 싫었는데 이제는 그 냄새 대신 옅은 파스 냄새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그가 국이 왜 이리 짜노라고 한마디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짠 국물을 묵묵히 삼켰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투덜댔을 사람인데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오갔다. 1995년의 그 밤, 나는 그가 늦게 들어오는 것이 죽도록 싫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이 너무 일찍 조용해진다. 설거지를 마칠 즈음 남편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불 스위치를 내리고 들어갔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베란다 창에 걸려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누운 안방 문을 가만히 닫았다. 현관 쪽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그날 밤과 똑같았다. 오늘 이야기에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나요? 그 시절의 기억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